대전 동아쌤입니다. 이제 학생 오답 정리를 하는데 오답이 발생된 이유, 내가 왜 그 답을 찍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럼 정답, 해설을 봤더니 정답을 이해하겠다. 해설을 봤는데도 정답을 이해 못하겠다.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설도 단어 형태로 관련 단어를 써주면 그 단어랑 같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그럼 이거를 내가 다음번에 이런 형태의 실수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풀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틀린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까지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런 방식으로 지금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그걸 어느 정도 풀어내고 찾아내고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문제 푸는 그 오류가 개선이 되면서 맞춰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이제 두 개 정도는 혼자 능력으로 이게 할 게 너무 많아. 아니면 초점을 잡기 힘들어. 그랬을 때 그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만점에 도전을 하는 거야. 그럼 지금 학생 점수 상황에서는 이렇게 만점이 나와야 의미가 있지. 예? 적절하게 뭐 예를 들어서 2등급 정도랑 3등급, 2등급 막 3등급도 할 수 없지. 2등급 하고 그러면 수학의 영향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버리니까 수학을 설령 어느 정도 보더라도 경쟁력이 있으려면 만점 도전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몇 년도 문제죠? 2016년 몇 월? 6월. 2016년 6월 모의고사에서 14번에 보면 이 보기에 수정된 건 두 개인데, 수정된 문장은 샘플로 둔 문장은 두 개를 찾았는데 잘 찾았는데, 보기가 원래 두 개면 두 개만 틀려야 되는데 세 개를 틀려버려서 두 개만 연관성이 돼야 되는데 왜 세 개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이거 하나는 수정된 AU랑 관련이 됐고, 그러면 이거는 B, C 두 개가 관련이 되면 이 B와 C의 연관성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더니 답변을 잘 못하면 이 참여하려는 이거를 분석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참여는 단어 조정사. 근데 하다 이렇게 붙어버리면 참여다는 안 하잖아. 참여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의 용언처럼 쓰이죠. 참여하다. 그러면 기본 형태 참여다는 안 되니까 참여다도 참여이다도 안 되고, 그러면 참여하다. 이렇게 기본 형태를 뽑으면, 그죠? 기본 형태를 뽑았으면 그러면 나머지는 참여하고 참여하니 여기 다까지면 뛰겠죠. 참여하려 그럼 이것까지가 나오겠죠. 근데 려는이라는 건 없죠. 려는 참여하려 라고 쓰죠. 참여하려 활용할 때 하려고 참여하려. 그럼 느는 빼면 어떻게 돼요? 다음 문장이 이거 보시면 참여하려 학생들이. 가능해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장이? 네. 자, 활용할 때 참여하다인데 참여하려, 참여하고, 참여하려 하는 일, 참여하려는 일, 참여하는. 그러면 려는 해서 는까지 되는 참여하려, 가려, 가니, 가고, 참여하고, 참여하니, 참여하려. 근데 이 는이 설명 없어도 참여하려 하는, 참여하려 식장에 갔다, 결혼식에 참여하려 도착했다 해도 되죠. 참여하려고 이렇게 해도 되고, 참여하려는 하면 이게 참여하려고, 참여하려는, 이렇게 해서 참여하려고 갔다 그러면 참여하려고 갔다 라면 고가 붙을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이게 또 두 번째 이 려도 있지만 이 는도 일정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단어가 나오든 첫 번째로 내가 기본형은 뽑으라고 그랬고, 기본형을 뽑았는데 이게 용언이를 끄는 활용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고,
근데 참여하려는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학생들. 학생. 그럼 이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것을 이게 꾸며주죠. 그러면 이 는의 기능은 참여하려 학생 하면 되죠. 참여하려는 학생 이렇게 예. 이렇게 꾸며주면서 이게 관형격 조사처럼 관형격 조사처럼 쓰여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기본형은 참여하다다. 기본형은 참여하다다. 두 번째 이게 하려라고 응용 활용됐다. 뭐라고요? 기본형도 알아야 되고 활용됐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이렇게 용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기본형을 가지고 활용까지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는이랑 관형격 조사까지. 관형격 조사까지. 관형격. 왜?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관형격 조사도 같이 썼다라는 걸 이 단어를 보고 참여하려는을 보고 뽑아낼 수 있어야 기본적으로 문법이 완비가 된 거다. 그렇게 된 상황이면 이거를 보고 이 세 개를 떠올렸으니까 이 조건 안에서 이 관련 내용이 있으면 참고 삼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 그죠? 이제 학생 자체가 하려는 한꺼번에 그냥 뭉뚱그리로 봤든지 첫 번째는 아니면 두 번째는 참여하려는 한 단어니까 한 가지만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지 한 가지만 네?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수정은 두 개인데 보기가 세 개나 필요할까? 라는 생각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대문법과 고전문법 줬잖아요. 그거를 이게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제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이니까 기본적으로 문법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하죠. 됐죠, 이거? 그렇겠나요? 근데 좋은 거 하나 찾은 거는 뭐죠? 이렇게 찾은 건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기가 세 개가 적용될 수 있겠구나.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조심하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확실히 이런 단어를 나눌 때는 최소 기본 단위까지 이렇게 참여하다, 하다, 참여하려, 사려고, 참여하려는, 하는 학생. 이렇게. 그래서 명사, 이것까지 붙여갖고, 형용사가 됐으려나? 동사는 아니니까 하다 붙이니까, 그치? 그러면 려 하면 활용, 그래서 는 하면 조사, 이렇게. 한 개 한 개를 다 해야 되니까, 저거 현대 문법 주면서 형식 상태에서 형식 무슨 그런 거 표 만들어서 줬죠? 일부러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중에. 그럼 됐나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닌 것, 틀린 거를 찾으라고 하니까 세모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는 세모 치라고 했는데 학생은 이렇게 쳐버렸지.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나는 이게 이제 틀렸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분 나빠서 잘 안 치지. X를 잘 안 쳐. 어쨌든 세모가 있어요. 세모가 있는데 읽다가 보니까 어떤 내용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우니까 그 전에 체크했던 것과 관련된 걸 찍어버리고 맞는 것을 찾아라. 왜? 그걸 하나 명확한 걸 찾았으니까 나머지는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말할 때 뭐라고 이건 1대1 대응이니까 무조건 근거를 찾아라. 틀리든 맞든 무조건 찾아라. 이렇게 하니까 근거를 찾은 거는 나쁘진 않아. 근데 이제 전체적인 점검 순서라는 게 있어. 글을 풀 때 글을 다 한번 빠르게 풀었는데 빠르게 풀면 이 벌에서 만약에 이제 5문제를 풀었다고 쳐봐. 그러면 해야 될 게 뭐 있냐면 이 푸는 중에 이건 확실히 100% 맞았다. 동그라미 쳐. 너무 쉬워서. 이건 잘 모르겠다. 점검해봐야지. 요거 빨리 풀었어. 너무 2번까지 보고 찍었는데 뒤에 확실히 맞은 것 같긴 한데 뒷부분을 확인해야 돼. 5번?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건 틀릴 가능성이 커. 이렇게 되면 다 풀고 요거를 다시 확인하면 이렇게. 이걸 확인하면. 이건 문제에다 쓴 거야, 문제. 이해되나요? 네. 자, 근데 뒤에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물음표 될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을 때 아닌 것 찾아라, 아닌 것 찾아라, 아닌 것 찾아라를 하게 돼요. 맞는 것 찾아라는 왜 힘들어요? 아닌 거 4개를 점검해야 되니까. 에? 근데 이거는 아닌 거 맞아? 이렇게 아닌 거 찾은 거 맞아? 아닌 거 찾은 거 맞아? 아닌 거 찾은 거 맞아? 이거를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점검하면 돼. 왜 나머지 4개가 다 맞기 때문에 전체 정보도 잘 주고 분위기도 다 익숙해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거 하나만 명확하게 잘못된 거 하나만 찾아줘. 근데 이 잘못된 거를 점검할 때 이 나머지 넷들의 상관관계를 자꾸 보는 거죠. 이해돼요? 이렇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 아닌 거 틀린 거 봤을 때 이걸 딱 봤으니까 연결해놨죠. 그거 봤어. 이거 딱 갔더니 아닌 거였네. 아닌 거를 내가 쳐놨어 삼각형. 그 아닌 거 딱 보더니 이거 맞는 건데 잘못 찾았네. 본방 점검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 뒤에다가 아닌 것 찾아라, 맞는 것 찾아 모두 골라라 했을 때 이렇게 쳐놓는다는 거죠. 근데요. 맞는 거 찾아라. 그러면 나머지 다 맞은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맞은 걸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확실히 아닌 건지만 보면 되지. 기억이 아닌 거지. 하나만 체크하면 되지. 근데 애매해. 확실히 아닌 걸 못 찾겠어. 그렇다면 나머지를 점검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아닌 거 찾아라. 요거 하더라도 요거 100% 맞은 거 안 건들고 요거부터 풀어. 요거부터 다시 점검하지만 그렇지만 요거랑 상관없이 별도로 아닌 거 맞나 아닌 거 맞나 아닌 거 맞나는 순식간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저희가 읽어보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점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 이런 실수가 거의 안 나타난다. 자, 그러면 책에서 별도로 혼자 연습을 해보세요. 아닌 것 찾아라. 문제만 계속 봐. 어떤 식으로 나는지. 자, 아닌 것 찾아라. 문제만 계속 보고 맞는 것 찾아라. 맞는 것만 계속 봐서 이 두 개의 문제의 차이를 보면 아닌 것 찾아라가 엄청 쉬워. 나중에 판단을 이 두 덩어리로만 하면 돼. 이렇게 맞는 거랑 틀린 거랑. 근데 이 맞는 것 찾아라는 이게 판단이 서너 가지요. 쪼각쪼각이요.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조금씩만 틀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건 점검 순서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지. 예? 근데 그 내용이 있냐? 내용을 모르겠다. 그건 별개 문제예요. 물어봐야지. 그지?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문제 같은 경우에 모르겠으면 이 문장 자체를 다 해석해야 되네. 그림. 근데 그림의 문제인데 그림이 저 옆에 설명이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속력하고 거리, 원래 속력하고 거리는 비례해야 되는데 빨라지면 이건 반비례로 하나 떨어지고 하나는 일정 부분 올라가 똑같아졌네. 그치? 두 개 깔라진 이유, 하나는 일정한 이유, 하나는 내려간 이유, 어느 부분에서 급격히 높아진 이유, 이렇게 세 가지. 원래 이게 정상이었는데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그러니까 급격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유지돼 갔으면 그러면 저게 없어? 저항 같은 것도 없고 우주 공간에서 날아다녀? 아니 그러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맞아. 속력이 점점 줄어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있으면 그대로 유지된다. 암흑물질이 있어야 유지되냐? 네. 암흑물질이 있어서 유지되는데 원래는 왜 줄어야 되냐 우주 공간에서? 모르지만 중력이 강한 거. 저건 중력과 관련된 부분만 한 거구나. 그렇게. 그러면 그 암흑물질 에너지 전달 역할도 한다는 거나? 왜 줄지 않지? 그건 암흑물질이 잡대. 네? 암흑물질이 잡대. 암흑물질이 잡아당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중력이 있는데 그럼 저쪽 반대편에 중력이 또 큰 뭔가가 있다는 거네? 여기서 우리 만약에 이걸 잡아당긴다고 하면은 원래 이게 멀어질수록 점점 약해져서 생명이 느려져야 되는데 여기에도 암흑물질이 다 있어요. 계속 안 줄어든다 아니에요? 암흑물질이 있는데 왜 안 줄어드냐고. 암흑물질도 되니. 암흑물질이 당겨? 그러면 이렇게 붙어져 있으면 어디서 당겨? 당긴다는 건 목적성 있잖아. 어디서 당긴다는 거.
별이 공전 궤도 안쪽에서 그게 어디 있냐고 암흑물질이. 그러니까 궤도 안쪽에 많아져서 오케이 안쪽에 중력을 보충해줘요. 우주 중심에 그러니까 그 별의 궤도 안쪽에. 궤도 안쪽으로 당겨간다고. 네. 그럼 궤도 바깥쪽으로 갈 때는 줄겠네. 그러니까 그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이 공전 궤도가 있을 때 그 안쪽에 많아서 그러니까 안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데 이게 안쪽으로 가요. 지구가 있는데 네. 공전을 하지. 네. 중앙에 암흑물질이 있다며.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갈 때 원래는 느려져야 되는데 이 암흑물질 때문에 일정 거리 속도를 유지해서 간다며. 네. 근데 이거는 은하의 중심 방향으로 얘기고 그럼 반대 방향은 암흑물질이 없으니까 속도가 점점 느려지겠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은 따로 찍으려고 그러는 건데 자 이렇게 공전궤도가 있다며. 네. 어떤 걸 발사를 했을 때 네. 원래 속도가 빨라졌다가 느려져야 되는데 여기에 암흑물질이 있어서 일정 속도를 유지한 다음에 그럼 이렇게 발사하면 어떻게 되냐고. 멀어진 게 일로 원래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지구에서 이것도 멀어지는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물어봤잖아. 여기서 멀어지는데 그럼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잖아. 우주선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다고요? 우주선은 여기 지구고 우주선을 쐈어. 네. 쐈는데 인공위성을 쐈다 급격히 빨라졌다가 가만히 에너지체가 없으니까 이제 점점 느려져야 되는데 암흑물질 때문에 똑같은 거리로 간 다음에 거의 유사한 속도로 네. 중심부로는. 네. 어? 그럼 여기에 암흑물질이 어디서 당기냐고. 이 중심에서. 네, 중심. 그래서 물어본 거야 너한테. 암흑물질 당기면 어디서 당기냐고. 여기서 얘를 당기죠? 여기 물체, 여기 조그마한 물체를 당기겠지? 네. 그럼 반대로 쏘면 어떻게 되냐고. 점점 느려지다가서 지구 우주 중심으로 안 쏘면 이게 쏘는 거예요? 그러면 별이 당기는 물질이면 그러면 은하의 중심 쪽으로 별을 당기는 물질이 공전 안쪽에 많아져 있다 그랬지. 그러면 요 속도 빨라지는 이 무거운 물질이 물체가 뭐냐? 별. 그럼 별이야? 네. 그러면 별이 속도가 왜 빨라져?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속도가 빨라져? 멀어지는 속력. 어디에서 멀어지는 속력? 중심 별이. 우주 중심에서. 네. 그러면 회전을 하면서 점점 멀어지는데 회전을 하니까 회전력 때문에 밖으로 튕겨나가야 되잖아. 네. 그게 원심력이라고 그러지. 네. 그러면 이 손에서 봐봐. 회전할 때 이렇게 끈을 잡고 있는 거는 원심력 반대 방향을 뭐라 그래? 구심력이라고 그러지. 네. 그러면 이거를 암흑물질과 별을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계로 얘기한 거야?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거를 줄거리를 얘기를 하면 네. 줄거리를 네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뭐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다선 은하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을 계산했을 때 그 별이 이렇게 돌 때. 네,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속력이 증가하는데 왜 그러냐면 각 멀어 있는 거는 봐봐. 이렇게 끈을 맸을 때 요 바깥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돌면 어떤 게 더 빨라? 안쪽에 있는 안쪽이 더 빨라? 안쪽에 슉슉슉슉. 얘는 한 바퀴 도는데 이만큼만 움직이고 얘는 한 바퀴 도는데 이만큼 도는데. 그거는 여기서 당기는 게 아닌가? 근데 원래 가까운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돌을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네. 여기서 우주에서 끈을 이 중앙 암흑물질이 있다 그러고 이 돌을 매달렸어. 요 빙빙글빙글 도는 거하고 여기 있는 선하고 요만큼 한 바퀴 돌고 얘는 이만큼 돌지. 네. 어떤 게 더 빨라? 이때는 이게 더 빠르고 그러니까 외곽이 빨라야 된다고. 네. 또 근데
원래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돌리는 거는 다른 거니까 원래 그 안쪽에서 당기는 힘이 많으니까 계속 이걸 유지하면서 돌려면 그치. 빠르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쪽이 빠르고 바깥쪽이 원래 느려야 되는데 이거는 바깥쪽으로 갈수록 빨라지. 어떤 게? 별이. 이게 바깥쪽으로 빠르잖아. 이게 네, 느린 거야. 쌤 그게 아니라 응. 안쪽에서 이거를 이 도는 걸 유지하면서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쪽에는 당기는 힘이 크잖아요. 얘가 이 별 만약에 태양이라고 치면 수성이 더 그래서 더 빨리 돌잖아요. 그것처럼 중력이 더 세니까 네, 빨리 여기서는 돌고. 빨리 돌고 원래 바깥에가 늦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밖에 속력이 더 점점 빨라진대요. 점점 느려지니까 여기가 당긴 힘이 적으니까 네. 이게 점점 느려져야 되는데 점점 빨라져. 왜? 왜냐면 아무 물질이 응. 그러니까 속력이 이렇게 직접 측정해봤더니 증가하는데 거의 무관하다. 거리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한데 이게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은하 중심 쪽으로 이 별을 당기는 물질이 이 별의 공정 궤도 요 안에 많아진대요. 멀수록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애가 빠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까운 애는 암흑물질 분포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 멀은 애는 이만큼이나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게 더 빨라진다는 거지. 이 물질의 영향으로. 저 내 이거 왜 물어보냐면 네가 이 지문 자체를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퍼펙트하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이해를 한 게 아니야. 거기다가 내 상식으로 봤을 때는 아 이거는 구심력과 원심력의 관계다. 이걸 돌렸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거하고 요게 뭔가 다른 점이 항상 쓰거든. 상식적인 것과에서 조금 달라진 개선된 내용들이 수능에 이렇게 지문들로 나오거든.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되거든. 일반적은 이런데 영어도 그러잖아. 일반적은 이런데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지문도 그렇고 국어도 일반적인 이론은 이런데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엄청 벗어나진 않지만 이렇게 겹쳐서 전부 다 일반적으로 철학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철학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을 공통점도 있지만 큰 의미에서는 그치? 예? 차이점도 찾아내야 이걸 퍼펙트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예? 근데 이거를 퍼펙트하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커지는 게 전제가 돼서 이걸 풀어나가는 건데 지금 이거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보다 요거 하나에서 찾는 것들 집중을 해. 맞아. 근데 이해를 전제로 찾아줘야 돼, 사실은. 예? 그러니까 찾기가 힘든 거야. 전체를 이해 못하는 거. 시도 그렇고, 비문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요거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는 한계가 90점 정도야. 전제가 이게 주제가 이해되잖아. 주제가 흐름이. 그러면 95점을 넘어 96점대에 도달하는 거야. 이걸 이해하면 이 부분을 일부러 몰라도 맞출 수가 있어져. 근데 이 줄거리 이해 못하면 요거를 맞춰서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전체 이론에서, 전체 주제에서 이게 무슨 관계인지를 찾아내야 되거든. 자, 어쨌든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읽어봐. 세 번째 보면 30번 문제를 보면 1차 답을 딱 찍었대. 근데 너무 쉬워. 함정인가? 이거 좀 흔하게 그래. 근데 고치는 거는 먼저 이걸 골랐잖아. 1차 답 3번. 그러니까 1차 답 먼저 딱 체크했잖아. 그래서 뭐 1번에서 나오고 이랬을 때 이 답을 고치려면 명백하게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게 답이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이거랑 이거랑 거의 유사한 거야. 90% 하지 않으면 고치는 게 아니야. 이럴 때 고치든지 이거에서 이게서 100%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중학생 기준으로 쳐도 중학생 한 평균 70, 80만 맞아도 당연히 이거 왜 안 고쳤냐고 미쳤냐고 하든지 아니면 체크를 잘못했든지 2번으로 써야 되는데 3번을 잘못 썼어. 요거 외에는 고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고쳐갖고 틀리면 파생 효과로 이게 잔상이 남아갖고 두세 문제를 못 풀어. 신경 쓰여서 수능 볼 때 1교시에서 고쳐서 틀리잖아. 그냥 안 고쳐서 틀리면 몰라서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고쳐서 틀리면 나한테 행운이 없다 뭐 이딴 식으로 생각을 해서 두세 문제 영향되니까 고치지 말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게 답이야 라는 치는 거는 문맥으로 찾는 게 아니라 선택지에 있는 단어, 적발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요거랑 유사한 단어, 똑같은 단어일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쫙 보면 내용을 보갖고 막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적발 가능성, 적발 가능성, 적발 가능성 쫙 그래서 여기네 하면 그 부분을 읽는 거야. 그 찾은 문장에 빠른 찾기로 찾은 문장에 앞 뒤에 세 줄 이 정도. 한 단락이면 한 단락을 통째로 다 읽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지시어가 있잖아, 이렇게. 그럼 앞 단락도 읽어야 되는 경우도 생겨. 됐어요? 그러니까 1번이야? 못 찾았어. 그러니까 그게 답이 논리적으로 이상하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다음 35번 보면 지금 이것도 이제 적절한 걸 찾아야 되는데 세 개를 빼고 세 개 3번만 빼고는 다 틀린 것 같아서 적절한 건 이거 3번이다 이렇게 딱 찍었는데 이거는 맞은 거고 오히려 이게 딱 뭐 푸는 방법은 문제가 없고 푸는 방법은 문제가 없었고 쌤이 그 적절한 거 모르는 거였어. 그래. 적절한 거 한 개 골라야 돼.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내가 생각할 때도 문제는 이 따옴표가 있는 사람이 복잡하다 그랬잖아. 이렇게 복잡한 것일수록 주제를 확정 안 지면 주제 뼈대를 딱 확정 안 지면 되게 그 뭐더라 이 세부적인 거에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흐르는 묵은 할아버지가 나오고 그지? 조부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내가 나오고 이렇게 3대가 나오는 거야. 이 3대도 그래. 여기는 뭐라고? 조의관이야. 의관용대. 봐봐. 의관용대, 사무관대.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족보도사. 그 다음에 뭐라고? 조상훈이야. 상훈. 상장과 훈장을 바라는데 일제시대요. 그러니까 맨날 방황하고 그래. 에? 의관정제하니까 얘가 상장 받고 훈장 받아갖고 얘 출세했으면 좋겠는데 일제시대요. 나는 이제 새시대를 시작하니까 덕의 기본이 되니까 조덕기요. 그러면 자 얘는 유교적의 의관, 얘는 덕기.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줘 세상을. 얘는 무시해버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똑같아. 나도 새시대에서 북 좀 잡았어. 시대의 북. 이 사람 뭐라고? 예술의 북. 그래서 북 치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아들은 맨날 예술한다고 가니까 꼴보기 싫어서 더 싫어. 나는 얘도 이해되고 얘도 이해돼. 흐름이 그렇다고. 그지? 흐르는 북. 그러면 거기에 이 주어가 누군지 어느 시대입니까? 굉장히 흐르는 부분 흘렀을 때 이게 A에서 B에서 C로 갔을 때 A의 문제냐, A의 관점이냐, B의 관점이냐, C의 관점이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A와 B와 C의 시각, 그들의 시각의 충돌, 그들의 시각의 화해, 그런 화해와 충돌이 보여주는 이 시대적인 흐름의 의미, 이런 거가 글의 주제거든. 근데 그런 거는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저기 있는 그 다운표 있는 것들을 하면 인물도 복잡해 보이고, 그치? 상황도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3대라는 거, 3대라는 소설에서도 흐르는 북에서도 이렇게 맥락은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왜? 우리나라 역사가 똑같다는 거지. 왜? 조선시대, 일제시대, 근대. 이해돼? 네? 그럼 그 맥락의 흐름으로 저 흐르는 북하고 3대하고 같이 시험 문제 내면 기가 막히게 나온다는 거지, 나중에. 네? 서로 크로스로 인간끼리 얘기하고 할 수 있잖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주요 작품이라고 꼭 나올 만한, 또 나올 만한. 네? 왜? 선택지로 나올 만한. 선택지로도 충분히 나오고,
충분히 보기로 제시를 해준 다음에 크로스로 낼 만한. 그지? 그러면 그 주제를 보면서 저거를 찾아야 되는데 얘네는 A, B, C는 체언이지. 그러면 A가 말한 A를 B가 말할 때의 이 평가랑 A가 A를 말할 때 평가, A를 C가 말할 때의 평가는 다 다르겠지. 그런 것들이 용언이 달라지는 것. 특정적인 체언을 중심이 아니라 그 체언의 평가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라는 거지. 그렇지? 근데 아까 조금 잠깐 확인해 보니까 이 흐름을 보고 이런 식으로 시대적 흐름이나 인물 특성, 명확한 캐릭터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특성이 있는 것들을 생각을 못하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이해됐대? 네? 자, 이렇게 생각은 못 해봤지? 네? 근데 내용 흐르는 북 EBS에서 작년에 많이 나와가지고 흐르는 북 아직 안 배웠어? 하나 더? 그런 내용이요. 이 할아버지가 예술 또로 떠돌아다니고 그러다 북 좀 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짜증내. 한 게 뭐 있냐고 맨날 북만 치러다니고. 얘는 그러니까 마당 예를 들어서 운동권 하면서 북 좀 치고 그러니까 북 치는 거 북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도 알고 아버지 마음도 이해하고 그렇게 되는데 할아버지는 얘한테 좀 기대도 하고 호름도 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얘가 이름도 조의관, 얘는 조상훈, 얘는 조덕규. 3대 같은 경우에. 3대는 배웠어? 3대도 배웠다. 요 이름하고 요 흐름만 가지고도 많이 풀었다고 많이 얘기 들었다. 그래서 2개. 흐르는 북과 3대의 관계야. 됐죠? 다음.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시를 풀 때 제일 기본은 지금 이제 뭐 끝나고서 얘기해보지만 네 문제 푸는데 최고의 약점은 뭐냐면 전체 주제를 어느 정도 또렷하게 확정하는 게 조금 약해. 틀린 문제에 관한 틀린 문제들은. 자 보면 성묘는 누가 가? 자식. 어른이. 애들이 안 가고 자식. 죽은 사람을 성묘가 그럼 무슨 마음이야?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편안하게 계세요. 아유 아버지 원하는 거 그때 해드릴 걸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제국망후도 그렇거든. 두 번째 외할머니네 집에 뒷곁에 텐마루가 있어. 따뜻한 텐마루. 옛날에 혼나면 글로 도망가서 혼자서 따뜻하게 있었는데 햇살도 따뜻했었는데 그런 느낌이야. 꾸지람을 하시고 그럼 그쪽으로 도망가고 딱 있으면 좋았었는데. 그지? 그리고 외할머니 손때도 묻었고, 그지? 손때도 묻었고, 손때가 묻었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 전통의, 그지? 반질반질.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여기다 내 얼굴을 비치지. 반질반질 유리처럼 반질반질하면. 그럼 흐릿하게 내 어린 시절이 떠오르지. 그게 어린 시절 떠오르는 거잖아. 그 다음 외할머니의 뒷마루에서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데 막 썰렁해? 기분 나빠? 그럼 둘 다 뭐라고? 따스하지. 부정적이지 않지. 제목 자체가. 에? 그러니까 이 제목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는 건 제목의 주제로 들어가는 눈인데 펼칠 때 중심생각으로 펼쳐서 주제로 들어가야 돼. 눈으로. 그래서 제목으로 해서 이 주변에 있는 정보를 취합해갖고 주제를 한 줄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이걸 못 시켰어. 이걸 시킨 다음에 일정 주제를 가지고 공통이니까 공통 아닌 걸 싹싹싹싹 삭제를 해나가야 되거든. 그러면 어린 시절 목도리를 활용하여 동화적 한데 성묘가 무리는 어린이야. 지우고 부정적 이거 따뜻한데 성묘 가면 그래 지우고 응?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지우다가 한두 개 남겨놓고 이게 되나? 안 되는 게 없네. 확인해보고 이게 되나? 안 되는 게 없네. 이렇게 찾아야 되거든. 적절한 거 한 개 찾기가 못하고. 근데 큰 틀로밖에 낼 수가 없어. 공통점은. 근데 어쨌거나 요거 안에서 이렇게 제목 자체와 그 주변에 있는 줄거리들의 사건. 그래서 내가 시를 뭘로 나누라고 했어?
이렇게 문장으로 확실하게 나눈 다음에 여기 있는 사건, 여기 있는 사건, 여기 있는 사건하고 뒤에 한번 테마랑 연결하니까 따뜻한데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데 부정적으로 본다. 일부를 보고 주제는 전체를 통괄해서 척추뼈하는 그치? 네? 그러니까 풀이법도 살짝 문제가 있었지만 제목에서 주제를 형성하는 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으니까 선택지를 읽고 그거 해당되는 걸 찾으려고 해도 찾기 힘든 거야. 됐어요? 그 42번도 또 봐봐. 적절은 아닌. 적절은 다 아니다. 되게 착각하고 있나 봐. 그러니까 지금 뭐 앞에서부터 이 5개 틀린 중에 3개가 맞는 거 찾아라, 틀리는 거 찾아라. 이게 집중력 문제예요, 그러면. 근데 솔직히 안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이 아닌 문제 다 풀어보고 쭈루룩 아는 문제만 한번 풀었던 거 다시 보고 맞은 문제만 다시 봐봐. 그러면 진짜 뉘앙스가 달라. 아닌 문제 찾는 것은 정보를 팍팍 제공해주고 주제와 관련이 되고 전체 흐름과 관련되고 이런 뉘앙스가 있고 이 맞는 문제 찾아라 그러면 세부적인 정보 확인하는 거 거의 다 그거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아닌 틀린을 가리고도 선생님이 이렇게 봐요. 아닌과 틀린을 지우고 선택지만 4개를 본다면 이게 아닌 문제인지 틀린 문제를 맞추는 연습을 해봐. 이해돼? 응? 그러면 이 아닌 문제와 틀린 문제에 대한 개요가 막 엄청나게 정확하게 그 느낌이 딱 다가올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봐봐 42번 여기에는 보기가 있는데 보기가 우선이네. 보기의 주제가 우선이네. 보기에 나와 있는 거를 명확하게 요소를 핵심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1, 2, 3 보기는 핵심 요소를 1, 2, 3, 4, 5 이렇게 써도 쓸만해. 그럼 이 보기의 1은 뭐야? 1. 시간성, 장소. 두 번째는 2는 시간에 따라 시간 변화, 시간적 배경. 시간 배경. 또 3번은 인간의 상황, 처한 상황, 상황에 따라. 장소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어떻다고? 느낌이 다르다고? 그러네. 조건이 시간이하고 상황이네. 느낌이 다르다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니고 문제 보면 기억, 니은, 디귿이네. 그러면 저 기억, 니은, 디귿 시에 나와 있는 기억부터 니은에서 디귿까지가 어떤 시간이고 어떤 장소고 어떤 시간이고 어떤 장소인데 장소는 똑같아야 되겠네. 문제를 넣으려면. 아니야? 그래서 다 이 땅이야? 기억, 니은, 디귿인데 기억, 니은, 디귿 다 이 땅이야? 공간이 똑같았어. 됐어. 장소 됐지? 자, 시간이 달라져야 돼. 그럼 저 시를 시간으로 잘라서 딱 잘라야 되네. 2개로. 그러니까 이 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내가 이렇게 문장마다 자르라는 이유가 시간 달라지고 공간 달라지고 상황 달라지면 이렇게 문장 달라지면 끊으라고 했잖아. 그렇게 달라져서 시간이 달라졌어. 그럼 처한 상황이 달라져야 되겠네. 시간이 당해서. 그럼 위의 상황과 아래 상황은 달라져야 돼.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의 차이점, 공통점 찾아라 이런 문제네. 그걸 여기다가 그냥 기억, 니은은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썼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통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아니면 뭔가 바라는 걸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추가로 써주겠다는 거네. 문제의 구조는 그렇다고. 왜? 감상은 내가 뭐라 그랬어? 주제와 관련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이 전체 주제가 뭐냐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어본 거잖아. 근데 주제를 정확하게 못 잡으면 왜 이딴 소리를 해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해 못하면 그 흐름 자체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건 국경수비대니까 이건 옛날 일제시대나 뭐 이런 그때 테고, 그지? 이거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한 다음 시대일 테고 이렇게 나눠지니까 주제를 흐름을 잡았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지.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저번에도 그렇지만 선택지는 이제 잘 찾아. 선택지는. 근데
선택지의 단어를 제시문에서 빨리 찾는. 패스트가 빠른가? P 빠르다는 PA F F? FAST? 그쵸. 자, 이 선택지에 있는 거를, 선택지는 단어를 골라갖고 제시문에서 내용이 아니라 그 단어로 빠르게 찾는 거, 그지? 그거 그냥. 두 번째는 이게 너는 이렇게 보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남았어가 아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나누면서 구간 단락을 찾은 다음에 그 핵심 단어를 쭉 이렇게 꼬을 수 있는 거를 일정 부분 하지 않으면 주제 찾는데 장애가 발생하고, 주제 찾는데 장애가 발생하면 이 선택지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제? 문제의 의도도 자꾸 빗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주제를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네. 더 5강에서. 그제? 그 다음에 3번은 뭐 선택지 제시문 관계나 주제 찾는 것도 되지만 이 맞는 거하고 틀린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뉘앙스, 명확한 느낌, 그지? 특성에 대한 느낌. 나는 아는데 이렇게 말로 전달할 수도 아까처럼 전달할 수도 있지만 네가 느끼는 건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이렇게 봤을 때, 선택지만 봤을 때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틀린 거는 이런 뉘앙스고 맞는 건 이런 뉘앙스를 누적을 시켜야겠네, 의식적으로라도.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 자, 네가 이렇게 제시문이 있어서 문제는 풀었는데, 문제는 풀고 맞추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명확하게 이 내용,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주제는 변형 문제를 만들더라도 주제는 바꿀 수가 없고, 이 주제의 뜻, 이 글의 전체 중심 내용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장은 조금 변화시켜도 주제는 기억해야 되는데, 공부한 거에 대한 뚜렷한 주제, 그러니까 두세 줄에 이거를 설명을 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달을 안 하고 그냥 맞추면 넘어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한 다양한 상식이 늘어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걸 요약하는 능력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걸 설명함으로 해서 그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분리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런 능력의 확장이 생기는데 장애가 있었다고. 그지? 자, 그러면 뭐 연습해야 되지? 그래서 선택지에 있는 단어에서 빠르게 찾는 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거 확실히 끊어. 이렇게 다 시선 소설이든. 그래서 이렇게 요게 한두 단어라도 고른 다음에 이게 연결시켜봐. 그럼 이거랑 주제랑의 관계를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만 보고 선택지 다 푸른 단어를 한번 이렇게 확인해봐. 어떤 문제의 특성이 있나. 그 다음에 뭐라고? 이 다 끝난 책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해설지를 반드시 정독하면서 이 해설지에 있는 내용을 읽었는데 모르면 이런 글이 너한테 낯설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선생님 틀린 문제 말고 처음부터 독해주세요 해야 돼. 찍어서 일주일에 한두 개는 꼭 이게 찾아오는 게 맞을 거야 아마. 지문 3개도 독해하면 90분 걸릴 때도 있잖아. 이해돼? 근데 이런 거를 해설을 하게 안 하면 어려운 지문을 독해하는 능력이 늘지를 않아. 쉬운 거는 빨리 봐버리고 휘리릭 맞거든. 그리고 지금 저 문제는 보니까 앞에서부터 지금 네 현재 상황에서 봐봐.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싸그리 맞아. 그지? 문법 하나 틀리든지 문법을 제외하고는 화법, 토론 뭐 이런 건 싸그리 다 맞아. 다 맞다가 시에서 하나, 소설에서 2개, 비문학에서 2개 이렇게 틀려. 그치? 자, 시에서 틀리는 건 주제 때문에, 비문학에서 틀리는 건 주제 때문에. 그치? 소설에서 틀리는 거는 이 소설을 끊어 읽지 못해서 인물 관계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 무슨 얘기냐면, 소설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구조가 있어야 돼. 내가 이거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치라 그랬지, 대화들. 그러면 여기서 갈등 뭔지 여기다 쓰고, 여기서 갈등 뭔지 여기다 쓰고, 얘하고 갈등 쓰고, 얘하고 갈등 쓰고, 얘하고 쓰고, 얘하고 쓰고, 여기는 배경 쓰고, 얘 말고 또 추가 인물이 있으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이게 인물 관계도거든. 인물 관계도가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떠올라 줘야 돼.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런 인물 관계도를
소설은 인물 관계도를 그린 다음에 그 주변에다 필요한 걸 더 써놓는 거야, 이렇게. 에? 그래서 소설 정리는 인물 관계도로 하는 거라고. 이해돼? 근데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게 누적돼 갖고 비문학처럼 받아들이니까 너무 길어, 이거를. 그냥 입체화해서 딱 인물 관계도로 하나로 기억해야 되는데. 이해됐어? 여기까지 하고 질문. 소설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해줬잖아, 저번에.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 누가 얘기한다고 나오면 이렇게 묶어놓으면 되잖아. 네. 아, 그 다음에 누가 얘기했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놓고, 누가 뭐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묶어놓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선택지에서 보고 요 부분에 어떤 내용을 지금 전개시키고 있으니까 이 선택지 있는 것들을 요게 있겠구나 하면서 읽어보고, 요게 있었어 하면서 읽어보고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해요? 뭐라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 계속 나오는 거는 두 명이겠지. 네. 그럼 한 명은 요 앞에다 동그라미, 여기다 세모, 동그라미 세모 하는데 이 동그라미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그 내용에다가 동그라미, 너 여기다는 세모,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쫙 쳐주면 나중에 금방 찾겠지. 이해됐어요? 네? 제일 하나.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시 문제를 풀기 전에 보기를 먼저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시를 다 이렇게 읽어요. 문장별로 끊으라고. 문장별로 끊은 다음에 핵심 단어를 찾아서 연결하라고. 이것도 문장별로 두세 문장을 합쳐서 끊어서 해야 되잖아. 영어 지문처럼. 그럼 이걸 먼저 보고 그다음에 시를 끊으면서 다 읽고 그다음에 남은 문제를 풀어요. 아, 그렇지. 왜? 시는 짧으니까 이걸 짜잘한 건 안 읽고 이걸 먼저 해도 되잖아. 근데 비문학은 주갈식으로만 읽고, 그지? 선택지 자세히 분석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가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짧으니까 다 끊어서 읽어도 상관없잖아, 빠르게. 그렇다고 이거 내용을 외우거나 이해하라는 건 아니잖아. 전체 흐름이 뭔가를 먼저 파악하라는 거지. 그지? 제일 처음에 새로운 아이가 어느 반에 들어가는 건 뭐부터 파악해야 돼? 분위기 파악. 아니야? 그러면 지켜봐야 되잖아, 여러분. 글쎄? 그렇지?